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뭐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네. 어제도 다른 후보자들에게 좀 질문했지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명권, 뭐 긴급 명명권 이런 것도 헌법에 규정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비상 대권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률에 뭐 위임돼 있거나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절차나 요건 같은 것들이 마련되거나 하지 않죠. 네. 반면에 계엄은 어떻습니까? 계엄은 법률에 정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법이라는 것들이 제정되어 있고 그 계엄법에서 정한 구체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실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기본권 침해 또는 헌법 기관에 대한 기능적 간섭이 계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에 따라 발동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만든 것이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번 12월 3일날 있었던 그 계엄이 그런 요건이나 절차를 지켰는지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까 후보자께서도 다른 의원의 질의에 그날 경험했었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상당히 이상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예.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계엄이 선포됐다.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이죠. 그죠? 네. 네. 후보자님, 우리 계엄이 진압적 비상조치입니까? 아니면 예방적 조치입니까? 진압적, 그러니까 전시 사변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병력을 동원할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적 조치로는 쓸 수 없고 진압적 조치로만 쓸 수 있다. 맞죠? 심지어 12.12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일부 지역에 뭐 간첩이 침투했다. 그래서 뭐 소요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그때 후보자님도 경험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험한 것처럼 어떤 비상사태가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조차도 나중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거대 야당이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걸 들어요. 자기가 담화문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후보자님, 우리 22대 국회에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된 바가 있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발의된 게 없어요. 의안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거 접속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네, 그렇게 하나도 발의된 게 없어요. 아까 후보자님도 얘기하셨죠. 계엄을 예방적 조치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전 뭐 국보법 폐지 논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황당한데 하여튼 관련된 법도 하나도 발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아까 김남희 의원님이 좀 질의하셨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조사하거나 그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조사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보충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경찰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안 될 경우에만 군사력을 동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넣었다라고 윤석열 씨 본인이 대국민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그냥 딱 봤을 때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법원에서 판사하시면서 전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냥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법리적 판단을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니까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조사시키려고 병력을 넣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런 건 바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히 저는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내에 판단하게 돼 있죠. 네. 그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걸렸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60 며칠 그렇죠. 걸린 64일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91일 걸렸습니다. 얼마? 예. 예, 왜 이렇게 180일 내에 할 수 있는데 기간을 빨리 단축해서 헌재가 판단을 내렸다고 보시죠? 이거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엄중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고 대통령이라는 자의 본인의 주장에 의해서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의해서도 법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법리 판단 바로 하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되신다면 신속하게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속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신속하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공정하고 정당성이 있는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민 의원